과거에는 이제 깡통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깡통이었어요. 근데 요즘 깡통은 깡통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이러다가 스포티지와 소렌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기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에다 옵션을 많이 넣고 구매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서변우입니다. 여러분들은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실 겁니다. 뭐 디자인도 보실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차량을 활용할 것인가, 활용도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실 텐데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는 건요, 당연히 금액대일 겁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두고 그 예산 안에 들어오는 뭐 여러 가지들을 보고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릴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차량 구매하실 때 이런 경험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경차를 사러 갑니다. 근데 경차의 가격에서 옵션을 다 이렇게 넣어보게 되면요, 이거 아반떼가 보이네요. 아반떼 깡통이 보이죠. 근데 아반떼를 또 살려다가 옵션을 또 넣다 보니까요, 소나타가 보입니다. 그렇게 그랜저가 보이고 하나 둘씩 이제 상위 모델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는 요즘 핫한 차량이 스포티지, 요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죠. 그리고 가장 인기가 많은 또 소렌토, 이 두 가지 차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 텐데, 스포티지 풀옵션이냐 아니면 소렌토 깡통이냐 를 두고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비교에 대한 기준은요, 소비자층이 가장 많은 4천만 원대 차량 기준으로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어떻게 옵션 구성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뭐 크기도 중요하겠죠. SUV다 보니까요. 그리고 성능도 중요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차종의 가장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면적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출시한 스포티지 신형은요, 이제 패밀리룩 요소를 이제 반영하고 있고 8단 자동 변속기 탑재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오르면서 이러다가 스포티지와 소렌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도 있기도 했어요. 실제로 기아 소렌토 이제 깡통과 스포티지 풀옵션 가격이 유사한데요. 스포티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 가격을 보게 되면요, 프레스티지 3,458만원, 노블레스는 3,770만원입니다. 시그니처는 4,042만원,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 기준 했을 때 프레스티지가 4,028만원, 그리고 노블레스 4,324만원, 시그니처 4,607만원입니다. 스포티지와 시그니처 트림과 이제 소렌토 프레스티지 트림 기준 약 14만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민준? 네. 당연히 알겠지.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안 난다, 그죠? 근데 요즘 차량들은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깡통이라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깡통이었어요. 근데 요즘 깡통은 깡통이 아니거든요. 옵션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정도 금액 차이라고 하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차량 사이즈가 더 큰 패밀리카 소렌토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옵션이 조금 더 풍부하고 조금 더 작은 스포티지로 갈 것인가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크기 차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장 길이죠, 130mm 차이가 나고요. 전폭은 35mm, 전고는 40mm, 휠베이스는 60mm입니다. 뭐 이 정도 차이라고 하면요, 당연히 차이가 나겠지만 엄청난 차이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제원상 더 작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실제로 스포티지 차량에 앉아보면요, 생각보다 넓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운전석, 동승석 또한 이제 넓어지는 느낌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2열 공간감은 실제로 앉았을 때 차이가 좀 느껴집니다. 트렁크 용량 또한 이제 스포티지는 637리터, 그리고 소렌토는 750리터, 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2, 3인 가족이라면 스포티지 추천이고요. 4, 5인 가족이라면 소렌토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족 단위로 구매하는 것보다는 혼자 타시는 분들이 좀 되려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업용 차량이 되려 많아요. 실제로 좀 앉아봤을 때는요, 이 반뼘 정도? 반뼘? 요 정도 차이밖에 나진 않아요. 개인적인 이제 차이는 있으니까요. 파워트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엔진 성능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엔진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포티지가 더 작고 이제 가볍기 때문에 연비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가속감도 조금 더 좋겠죠. 하지만 이제 가솔린 모델로 넘어간다면요, 소렌토는 2.5 터보예요. 파워트레인 수치 차이도 크고 가격 차이도 좀 많이 차이가 나죠. 대략 프레스티지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스포티지 가격이 300만원 정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769만원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가솔린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하지만 오늘 가장 구매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로 지금 비교를 하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차이는 크진 않지만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으로 가격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스포티지 차량에는 속도 감응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고요, 소렌토 차량은 렉 구동형 전동 파워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운전 질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주행했을 때 엄청 큰 차이점을 전달해 주진 않지만요, 스포티지를 타다가 소렌토를 타면요, 좀 부드럽다 라는 느낌을 이제 정확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안전사양도 좀 다른데요,
에어백 같은 경우에도 스포티지는 8개가 탑재가 되고 소렌토는 10개가 탑재가 됩니다. 운전석, 무릎, 1열 센터 사이드 네, 두 가지가 추가된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스포티지가 이제 장점이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소렌토에 없는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기능이 탑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는데 스포티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대고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옵션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기본 옵션은 동일해요. 동일하나 소렌토 같은 경우 프레스티지 트림의 12.3인치 내비게이션과 네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파워 게이트가 탑재가 되는데요. 세 가지 옵션은 스포티지에서 노블레스까지 가야지만 적용이 되는 옵션이라는 거는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포티지가 노블레스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전반적인 옵션은 전체적으로 동일합니다. 뭐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추가로 탑재가 되는 게 18인치 휠, 더불어서 슈퍼비전 클러스터, 12.3인치 LCD, 소렌토 같은 경우는 4.2인치 LCD가 탑재가 됩니다. 루프렉과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옵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4천만 원대 금액을 맞춰서 시그니처로 넘어간다면 어떨까요? 소렌토에는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제 옵션들이 있는데요.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그리고 다이나믹 웰컴 라이트, 2열 이중 접합 차음 글래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아 디지털 키2, 지문 인증 시스템, 운전석 메모리 시트, 동승석 파워 시트, 옷걸이형 헤드레스트, 1열 시트팩 미니 포켓. 소렌토에서 이제 옵션으로 빠져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이제 추가로 장착이 됩니다. 반대로 소렌토 프레스티지에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볼게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들어가고요. 2열에 열선 시트, 그리고 원터치 폴딩. 세 가지 옵션이 스포티지는 시그니처로 넘어와야 돼요. 확실히 나열을 해놓고 비교하게 되면요, 어때요? 스포티지가 편의상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죠? 확실히 노블레스나 시그니처까지는 넘어가야지 소렌토 프레스티지랑 약간 조금은 비슷한. 그래요. 비교를 해보니까 스포티지가 막 엄청 우와 이런 느낌은 또 없어요. 당연하게도 이제 소렌토에서 옵션으로 전부 선택이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비교 분석이 어렵기에 이제 기본 트림으로만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스포티지와 이제 소렌토, 깡통과 깡통이 아닌 옵션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티지에다 옵션을 많이 넣고 구매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렌토의 옵션을 조금 빼고 기본 사양만으로도 충분한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소렌토 기본 사양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네,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나는 옵션이 좀 중요하고 이런 큰 차가 필요 없고 작은 차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뭐 스포티지에 옵션을 넣고 출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스포티지 차량과 소렌토 차량의 최저가 장기 렌트 견적. 지금 오늘 날짜가 11월 27일이거든요. 오늘 날짜 기준 가장 저렴한 견적 제가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구매 방식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무보증과 보증금 30%, 선납금 30%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게끔 제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렌탈료까지도 확인하시면요, 어떤 차량이 나한테 정확하게 맞을까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생기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동차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